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11장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 문제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연산자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가 나이나 키의 제한 때문에 타지 못했던 경험이 혹시 있나요? 놀이기구를 탈 때 이런 탑승 조건들을 아마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키가 110cm 이상만 탈 수 있다라든지 나이가 13살 이상만 탈 수 있다라든지 키가 130cm 미만은 보호자와 동행하면 탈 수 있다. 또 뭐 탑승 가능 인원은 2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의 탑승 조건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놀이기구 탑승 조건처럼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제시된 조건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 문제를 통해서 비교 현상과 논리 현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주로 연산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산자라는 것은요, 연산의 방법을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에는요,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특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연산들이고요. 산술연산 같은 경우는 수를 이용한 연산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연산은 값의 크기들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연산이고요. 논리연산은 참과 거짓을 서로 연결하거나 또는 바꿀 때 사용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술연산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 있고요. 곱셈은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호는 Shift 키를 누르고 8을 누르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곱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는 무엇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and, or, not 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할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연산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는요, 비교 연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럭 안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 크다, 작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아 같은 경우는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블럭에서 처리가 되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는 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논리연산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와 엔트리 모두 한 개의 블럭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블럭이 있고요. 또 또는이라는 블럭이 있고 무엇이 아니다 라는 블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결과가 참이 되는 그런 연산이 되겠고요. 또는이라는 연산은 둘 중에 여기에 입력되는 두 개의 정보 중에서 하나 이상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고, 전체가 거짓이 되면 전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거짓이 되면 전체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 두 가지가 전부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지만, 또는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이곳에 참이 입력되면 전체적인 결과는 거짓이 되고요. 이곳에 거짓이 입력이 되면 전체적인 결과는 참이 되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연산과 비교연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실제 스크래치와 엔트리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트리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엔트리 프로그램에서는 판단이라는 탭에 가보시면 논리연산자와 그리고 비교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개의 블럭으로 다 처리가 되죠. 그리고 참, 그리고 참 이런 블럭이 있죠. 그리고 또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블럭도 이 하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연산이라는 탭에 이것들이 이러한 연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연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비교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블럭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거나 크다 이런 것들은 또는 블럭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는 아니다 라는 블럭이 이 하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을 이런 블럭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버 챌린지의 클라라는 좋아해 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는 2018년도에 스위스에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좋아하는 클라라는 꽃가게에 들렀다. 꽃가게에는 다음과 같은 꽃들이 있다. 자, 꽃은요, 글라디올러스, 백합, 튤립, 장미꽃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모든 꽃들은 다음 3가지 색 중에 한 가지이다. 흰색, 파랑색, 노랑색. 문제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첫 번째 줄에 표시된 여기는 그 4종류의 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의 그림은 꽃의 색깔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클라라는 6개의 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 한다. 첫 번째 조건은 흰색, 파랑색, 노란색 꽃은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 6개의 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모든 꽃들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2개 이상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제시된 꽃다발 중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꽃다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스스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본 다음에 함께 선생님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현재 상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꽃다발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주어진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꽃다발을 만든 상태 또는 찾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이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분석해 봤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다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꽃은 글라디올러스, 백합, 튤립, 장미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색깔은 흰색, 파랑색, 노란색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색깔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흰색, 파랑색, 노란색 꽃은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 라고 했고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꽃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됐던 3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파랑색, 노란색 꽃은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꽃을 일단 어떤 꽃을 선택하든지 간에 6개의 꽃 다발을 6개의 꽃으로 이루어진 꽃 다발을 만들 때 흰색을 2개, 파랑색을 2개, 노란색을 2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꽃의 종류는 어떤 꽃이 돼도 일단은 상관이 없죠. 조건 1만 고려한다면요. 그래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 꽃이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개가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1이 참이되는 경우는요. 4종류의 꽃들 중에서 흰색 꽃이 2개이고요. 파란색 꽃이 2개이고 노란색 꽃이 2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조건 1이 참이되겠고요. 이 모든 3가지가 다 참이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것이 거짓인 경우는 흰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 중에서 한 개라도 2개 이상이 되어지면 전체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 꽃이 2개 이상이거나 파란색 꽃이 2개 이상이거나 노란색 꽃이 2개 이상이면 거짓이 됩니다. 자, 여기에 써있는 논리 연산자들을 유심히 보시면 조건이 참이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각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같이 분석해 봤고요.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도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종류의 꽃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글라디올러스를 선택한 경우라면 각각 다른 색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별로 한 송이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꽃별로 한 송이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꽃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각 꽃이 다 2개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체 합계는 6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2와 조건 3을 표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건 2가 참이 되는 경우는 모든 꽃이 같은 색일 경우에 각각 다른 종류의 꽃이 되는 경우는 조건 2가 참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3이 참이 되는 경우는 글라디올러스 또는 백합 또는 튤립 또는 장미꽃 중에서 종류별로 2개까지만 선택했을 때, 그럴 때 조건 3이 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조건 1, 2, 3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분석을 각 꽃다발별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꽃다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꽃다발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A 꽃다발을 보면, 자, 여기는 장미죠. 그리고 이 2개는 튤립이고요. 그리고 이 2개는 백합이죠. 그리고 이 꽃은 글라디올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흰색 한 송이가 있고요. 글라디올러스는 파란색이 한 송이가 있고요. 백합은 흰색 한 송이, 노란색 한 송이가 있죠. 그리고 튤립은 흰색 한 송이, 파란색 한 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전체 개수를 살펴봤더니 흰색이 3송이가 있죠. 그렇죠? 3개가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 2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각 색깔별로 흰색, 파란색, 노란색 꽃이 정확히 2개씩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흰색, 노란색이 둘 다 2송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꽃다발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B 꽃다발을 보겠습니다. 자, B 꽃다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장미가 3송이가 있죠. 그리고 튤립이 2송이가 있고요. 글라디올러스가 1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 장미꽃 같은 경우는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흰색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튤립은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는 노란색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해봐도 이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미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꽃틀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장미꽃이 지금 3송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 꽃다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꽃다발 같은 경우는 장미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튤립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백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디올러스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글라디올러스가 노란색이 2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라디올러스가 노란색이 2개가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을 또 모두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꽃다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D 꽃다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D 꽃다발 같은 경우는 자, 장미꽃 하나, 그리고 튤립이 2개, 그리고 백합이 하나, 글라디올러스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별로도 보면 장미꽃은 흰색 하나, 튤립 같은 경우는 흰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리고 백합 같은 경우는 노란색 하나 있죠.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조건은 각 색깔이 2개씩 사용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종류의 꽃이 튤립과 글라디올러스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두 번째도 만족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모든 꽃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각 꽃별로 두 개보다 같거나 작게 사용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1, 2, 3 전체를 모두 만족을 하는 꽃다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는 조건들, 그리고 또 그 조건들을 연결하는 논리 연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황을 우리가 문제로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직접 설계해보고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실습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을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되게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시는 개발자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부분과 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전문화해서 분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화면을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부분이랑 또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화면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시된 화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각 꽃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색칠을 다 해놨죠. 그래서 거기 각 꽃들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꽃들을 배치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세 가지 경우를 변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꽃들을 몇 송이를 선택했는지 표현한 부분, 그리고 색깔별로 몇 개씩 선택했는지 표현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송이를 선택했는지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변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각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쪽에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의 화면을 배치를 하면서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이런 화면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필요한 객체나 스프라이트들을 배치를 해보거나 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떤 객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알고리즘도 고민을 해보셔서 직접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조건들을 각각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도 기록해보면 친구들과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요, 흰색, 파란색, 노란색 꽃이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블럭을 만약이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이 속에 조건을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파란색, 노란색이 각각 2개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류다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작성을 했어요. 이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선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전체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는 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꽃이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라디올러스라는 꽃이 두 송이가 다 선택이 됐는데 그때 각 색깔들이 하나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조건 두 번째가 오류다라는 블럭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건 두 번째 오류 상황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 꽃마다 모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 꽃마다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조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꽃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글라디올러스, 백합, 튤립, 장미가 각각 2개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류 신호를 보내도록 블럭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시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교재에도 있고요. 이 링크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성을 해보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나 또 엔트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결과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스크래치 소스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작성된 예시 소스 코드고요. 자, 아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예시 코드를 작성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꽃들 하나하나가 다 스프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글씨 또 다 스프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나오는 오류 메시지들도 다 스프라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프라이트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변수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살펴보시면 자, 조건 1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 1을 처리하는 부분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 스타트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계속 반복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흰색, 파랑색, 노란색이 어쨌든 각각 2개보다 많아지는가 라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하면 조건 1이 오류다 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 메시지가 나오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작성을 했는데요.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꽃이 같은 색으로는 사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죠. 다른 색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꽃이 두 송이가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색깔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조건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라디올러스와 백합, 튤립, 장미를 모두 코드로 작성을 해줬죠. 그래서 각각 다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글라디올러스, 백합, 튤립, 장미가 각각 두 송이보다 적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각 꽃이 두 송이보다 많아지게 되면 세 번째 조건이 오류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작성이 되어 있냐면 무대 안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클릭해 보시면 배경에 이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각 꽃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아까 흰색, 파란색, 노란색 꽃은 정확히 2개씩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한 가지 색깔이 3개 이상이 되게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백합, 튤립, 장미 이렇게 세 가지 색깔 한 가지 그 색깔이 3개가 돼버렸어요. 지금 흰색이 3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 오류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꽃을 두 번 클릭해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튤립을 두 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2가 오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모든 꽃은 최대 2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꽃을 세 송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장미, 흰색, 그 다음에 파랑색, 그리고 노란색까지 사용했더니 조건 3이 오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결과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코드에 있던 내용들을 지우고 나서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연산자에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가 있다고 배웠고요. 특히 오늘 사용했던 것은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연결하고 사용하는 것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활용한 방법을 오늘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연산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둠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했던 모둠원이 있다면 모둠원과 함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또 모둠 협의 때 창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연산자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는지, 비버 챌린지 문제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 현상과 논리 현상을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11장 클라라는 꽃을 좋아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